우울하다라는 감정이라는 게 병적인 것만 아니지 않나요? 사람이 평생 느끼면서 제일 흔한 감정이 우울이란 이야기도 뭐 그걸 사실 다 측정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약간 우울하다라는 느낌은 상당히 이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 지난 그 시간 동안 우리 불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안이라는 게 뭐냐. 오늘은 그래서 불안의 친구 누구냐, 우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울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우울해지고요. 그렇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왠지 불안해질 때가 있고 뭔가 좀 약간 좀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반대도 있고요. 반대도 있고요. 네네. 그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같이 그쵸. 기분 좋아지는. 감정도 전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이 전염성이 있다고 얘기할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뭐 텔레파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 게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대방의 감정이 우리가 네트워킹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캠프를 갔는데 4박 5일 뭐 이런 거 여름방학 때 가지 않습니까? 네네. 마지막 날 무슨 촛불 가지고 뭐 하는 거 했어요. 꺼놓고 뭔가 조용한 상태에서 한 명이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는데 이런 촌스러운 걸 내가 해 뭐 이러고 있는 순간 갑자기 한 명씩 울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전염성이 쫙 퍼지면서 막 울컥하는. 저는 뭐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요즘 좀 이제 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뭐 좀 고생하시다가 극복하시는 뭐 그 인간 시대 같은 그 다큐멘터리 다큐 동행 좋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막 울컥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 내 뇌와 이성과 상관없이 그래서 막 눈물이 여기 막 고이고 그래서 형제 뭐 옛날 그 중국 영화 대표적인 거 뭐죠? 영웅본색 첩혈싸움 그런 거 등등등. 보면은 막 영화에는 하나도 감동을 안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울컥 눈물이 나와서 막 영화 보다가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침대에 이렇게 휙 날라서 엎어져서요 얼마나 내가 슬픈지 울어보자 그랬더니 꺼이꺼이 진짜 이러면서 후련했겠어요.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웃기는구나. 네, 누가 봤으면 뭐 큰일 났나 싶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발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기가 엄마와의 관계에서부터 이 감정의 전염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이는 엄마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이제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 아이들은 동물까지도 의존적. 그래서 엄마가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좀 조심해야 돼. 나도 뭔가 같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어미 고양이가 확 하고 무서워지면 같이 왠지 모르지만 얘도 깜짝 같이 전염이 돼서 그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감정을 전혀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느끼기 시작. 같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아이는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그다음에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엇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우울해서 애가 뭔가를 굉장히 바라고 있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아이와 엄마 사이에 애착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럼 그것들이 이후에 정서적인 교감이나 반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이 심리 발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정의 전염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원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울하다라는 감정이라는 게 병적인 것만 아니지 않나요? 사람이 평생 느끼면서 제일 흔한 감정이 우울이란 이야기도 뭐 그걸 사실 다 측정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약간 우울하다라는 느낌은 상당히 이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 근데 나의 부정적인 약간 우울하고 처져 있는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만 혼자 느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 되게 잘 느끼고요. 전혀 못 느끼는 개인차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차 아주 많이 느끼시던지 아예 안 느끼던지 다들 좀 대부분 이제 섬세한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시잖아요. 제 진료 보시러. 그래서 중간쯤 갔으면 좋겠다고 할 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중간이 잘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엄청 느끼던지 아예 안 느끼던지.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중에
중에 하나라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들은 적당한 수준 필요하다. 어떤 감정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좀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걸로 그쵸.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감정이라는 걸 그러니까 전염되니까 막아야 되고요. 방역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절대 그걸 뚫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게 감정이 쉐어되고 공유되고 저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그게 바로 우리 연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님이랑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 제가 옛날 그 전공이 되고서 네. 지도교육 같은 거 그쵸. 봤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정신과를 했느냐 하는데 첫 기억이 뭐냐. 내가 기억하는 첫 기억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공된 거일 수도 있는데 저의 첫 기억은 그 당시 3살 때 너무 우울한 얼굴로 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 엄마한테 제가 엄마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제 첫 기억이라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땡땡 교수님이 그런 거를 때문에 이제 너가 정신과 가서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분석을 해주고 나서 어마어마한 당연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다 보니 제가 타인의 좀 감정에 대해서 더 좀 예민한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신과 의사도 됐는데 우울은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이고 상대방이 우울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일 수도 있는데 좀 과하다면 그게 좀 굉장히 좀 나도 불편하고 그쵸. 결국 관계도 불편할 수 있어서 그걸 저는 이제 진료할 때 건강한 이기심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약간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그래서 하면서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저게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의도적으로 다소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노력. 그러니까 우울하면 어떻게 극복하자. 우울해 죽겠어. 나 우울하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보다는 나 자신이 내 감정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권남이 씨가 지은 귀찮지만 행복해 볼까라는 책입니다. 권남이 씨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본어 번역을 한 30년, 20년 넘게 하신 유명한 번역가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쓴 일상 에세이. 맨날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세요. 집에 이렇게 책상 두고 거기서 하루 종일 번역하시고 아주 노견을 키우면서 걔 데리고 잠깐 산책 나가는 거 말고 하루 종일 집에 따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자잘한 즐거움들을 가지세요. 하현우 덕질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우울하고 화가 날 일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기분이 평온하고 내가 그래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나의 일과 나의 일상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귀찮지만 행복해 볼까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책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음악만 준비했는데 우리 형님이랑 대화 나누다 보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어른의 의무라는 책인데요. 제가 쓰는 컬럼에도 여기 내용을 많이 인용했는데 주로 보셔야 될 분들은 저처럼 이제 갱년기에 들어간 우리 아빠 세대. 만화가가 뭐 몇 명이지? 500명인가 이런 좀 행복하게 잘 사는 좀 리더들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들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었음에도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을 잘 만나서 행복한가 해서 결론이 3가지인데 엄청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1. 잘난 체 하지 마라. 중요하죠. 내가 왕년의 말이요. 이거 라떼 먹지 말라는 거죠. 2번째가 신세 한탄하지 말라. 옛날엔 좋아한데 3번째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오늘 주제인 전염성과 연관이 있는 건데 감정에 내 기분이 꿀꿀해도 젊은 후배들을 만나면 밝은 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진짜 어렵잖아요. 아니 보통은 어른인 나한테 니네가 맞춰라 해야 되는데 이 세계를 안 하고는 아무도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 책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의무와 귀찮지만 행복해 볼까 이 2권의 책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다음에 남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음치유 책방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등등 좀 소홀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